네, 앞선 강의에 이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도 참 자주 듣는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협동조합이 정말 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진짜 협동조합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의미는 무엇이고 일반 기업과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부분들은 이러한 국제 연맹이 있습니다. ICA라고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협동조합이 무엇이냐 이 정의를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서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장의 정의가 좀 길긴 한데요. 이 정의를 좀 단어별로 뜯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공통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니까 소유자와 운영자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전 초창기 협동조합은 이제 이용자도 동일하게 봤었는데요. 협동조합이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면서 이용자가 이제 소유자이기도 한 협동조합이 있고 아니면은 이용자와 소유자가 구분된 협동조합도 존재하게 되지만 많은 협동조합의 본래의 목적들은 이용자까지 소유자와 운영자가 동일한 게 운영되는 조직이다. 그러기 위해서 원가 경영 그리고 공동행동이라는 개념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이제 수단이라는 부분들은 사업체를 통해요.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체라는 것들이 최종의 목표라던가 이러한 중요한 수단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 수단이라는 거는 공동의 이익과 활동을 위한 사업체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수단을 이용하는 목적 같은 경우에는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공통의 대상은 이제 조합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비경제적 필요들을 이제 사업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기 위한 것이 협동조합이다. 그래서 앞서 이제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조합원이죠.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운영하고 있고 성격 자체도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자발성과 자율성이 존재하는 결사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의해 보면은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이익과 비경제적 필요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형태를 협동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7개의 원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만 한정된 부분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협동조합에 관련된 사람들이 수년간, 아니 오히려 수십 년간 많은 논의와 회의를 거쳐서 정립해온 원칙들이고요. 이 7대 원칙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원칙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자발적이며 모든 그리고 성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을 두지 않는 그 협동조합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합원들을 받는 과정에서 차별을 두지 말자, 차별 두지 않아야 된다라는 원칙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조합원을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야 된다라고 착각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러한 협동조합의 원칙에, 그러니까는 운영의 목적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 사회적으로 계층이 어떠냐, 이 사람이 흑인이냐 백인이냐, 혹은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차별둬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그 다음 제2원칙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관리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서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사업의 이제 정책 방향, 수립이라든가 의사결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부분들이면서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임원들은 이러한 조합원에 대한 책임과 봉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동등한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다는 개념들은 1인 1표, 그러니까 출자한 금액과 상관없이 동등한 이열권들을 갖는다는 개념으로서 조합원들이 민주적 투표와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통제하고 운영하게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네, 세 번째 원칙 같은 경우는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입니다.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해서 경제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이러한 자본금을 조성하는 과정들, 그리고 이것들을 분배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이 출자액에 따라서 제한된 배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잉여금은 다음의 과정에 따라서 이제 배분할 수 있겠는데요.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서 배당하지 않고 현재 우리 사회가 이제 불안한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처럼 내년에 사업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 유보금으로 둘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존재하고요.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해 비례한 편익을 비례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고 배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출자한 금액에 협동조합의 성과에서 나온 산출물들을 출자한 금액에 따라 배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동조합의 이용에 따라 배당할 수 있다라는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타 협동조합의 활동들, 우리 협동조합의 활동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 같은 경우는 자율과 독립입니다.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원 조달을 할 때 조합원에 대한 민주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경제적인 투자,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 생산체계 안에서 자본을 제공하거나 생산을 납품하거나 혹은 정부 정책의 기조나 정치기권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 외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들에 비해서 조합원의 의사결정들이 완벽하게 독립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원칙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5원칙 같은 경우는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조합원들, 후속 세대들의 양성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조합원들 혹은 이 임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들이 제공되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조합원 내부에게 다양한 제공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협동조합 간의 협동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협동이라는 부분들을 키워드 아래에서 다양한 협동조합 조직들과 서로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서로를 협동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런 협동조합 운동들을 전 세계적으로 강화하는 부분들이 6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7원칙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합원의 동의를 통해서 우리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의 어떤 형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갖고 있는 자원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제7원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7가지 원칙에 따라 협동조합의 유무를 구분하기도 하면서 이 7가지 원칙들이 전 세계적인 협동조합 운동 안에서 최소한 지켜야 될 부분들,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원칙으로 제정되고 같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란 부분들이 일반 영리회사과 다른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협동조합의 사업 목적은 어쨌든 이런 경영활동이 수단이라는 부분들이라는 설명의 연장선상으로 영리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것들이 경영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필요에 대한 충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업 주체가 영리기업들은 이제 물적 결합이라는 부분들, 자본들이 돈이 결합된 형태라고 한다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결합된 인적 결합의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본 조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식회사의 주인은 이제 최대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거나 그 권리를 위임받은 최대 주주가 그 주식회사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협동조합의 주인은 출자금과 상관없이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공등한 주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원칙들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출자할 수 있는 지분에 대한 비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분에 대한 거래에도 불구하고 출자한 가치들이 변동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출자 금액들의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에는 출자금에 대해서 반환하도록 이런 상환에 대한 책임까지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반대 부분들이 이제 영리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영제도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과 상관없이 1인 1표로 이결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리기업 같은 경우에는 1주 1표라고 해서 이런 기업의 주식의 지분율에 따라서 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이런 최대 주주가 주식회사의 경영진을 선출하지만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결을 통해서 경영진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각각 영리기업에서 협동조합들이 사업하고서 남은 이제 주식회사에서는 이제 이윤이라고 부르고 협동조합에서는 이제 잉여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남은 돈에 대해서는 영리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한 출자 배당을 실시하고 뭐 얼마나 많이 사용했다고 이용고 배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기업의 물건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배당을 받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이제 주식에 따라서 그런 이윤들을 배당받는다고 한다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출자 배당은 있고 법적으로 최소만 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오히려 출자금과 상관없이 많이 이용한 조합원에게 이것들을 배당하도록 이용고 배당이라는 내용들이 일반적인 조항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서 거리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이제 수강생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협동조합이라는 내용을 잘 듣지 못했다. 혹은 난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비교적 규모가 큰 농협, 수협, 신협 같은 경우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한살림, 뭐 이제 자연드림 같이 이런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들 이 모두가 다 협동조합 안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농협이 농업협동조합의 약자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의 약자인지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는 물론이고 농어촌 지역 어디라도 사실은 하나씩의 협동조합의 매장 혹은 점포들이 존재하는 형태만큼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이 많이 보급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기본법 협동조합이 2012년도에 제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농협, 수협, 생활협동조합, 신협, 여변조 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의 다양한 계열의 협동조합이 하나로 묶여지지 않으면서 현재 정책 현장, 그리고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만나는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오히려 협동조합이 생소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협동조합의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개법법 협동조합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협동조합의 유형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말씀드렸던 개별법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강의에서는 좀 제외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이제 국한해서 협동조합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이라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한다. 그러니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은 이게 경영활동이라고 또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경영활동, 기업활동 등을 협동으로 영위한다. 그를 통해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유형은 소비자조합원, 직원조합원, 사업자조합원, 후원자조합원, 자원봉사조합원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조합원이란 협동조합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조합원을 의미합니다. 직원조합원이란 협동조합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 가입해서 협동조합과 고용관계를 체결하고 있는 조합원을 직원조합원이라고 의미하고요. 사업자조합원이라는 것은 사업자 협동조합을 구성하면서 사업 목적에 따라 사업자들이 가입해서 이제 협동조합의 거래관계에 있는 조합원들을 사업자조합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원자 조합원이나 자원봉사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에만 해당되는 조합원 유형으로 이 안에 이제 특별한 직원 조합원이라든가 소비자 조합원으로 이제 가입하진 않지만 이러한 협동조합 운영 목적에 동의해서 본인이 이제 기부하거나 자금을 후원하는 이제 후원자로서의 조합원으로 가입되는 형태가 존재하고요.
고용관계를 계약하지는 않고 무상으로 자기의 이제 서비스를 기여하는 자원봉사자 조합원들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협동조합의 조합원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분류할 때 큰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대답을 통해 협동조합의 이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대답과 그럼 조합원들이 이 협동조합에 왜 참여하느냐? 그리고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의 주된 사업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협동조합이냐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 목적이 조합원의 필요와 충족, 조합원들 구성원들의 이제 경제적, 비경제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라면 이건 일반 협동조합일 것이며, 오히려 내 조합원들이 결성된 이 협동조합의 목적이 지역사회 그리고 공익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이라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동기들이 생활이나 소비 부분들, 그리고 이제 생활 소비 중에서도 조합원들이 주로 하고 싶은 부분들이 이제 구매하기 위한 부분들 혹은 이용하기 위한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자 조합원들처럼 사업이나 경영 활동에서 공동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사업자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이제 회계나 재무 서비스 이용할 때는 그 비용이 부담스러울 때 다양한 사업자들이 모여서 특정한 서비스들, 법률이라던가 회계 서비스들, 재무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조합원들이 사업자들이 모였을 때는 사업자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이제 직장을 만들기 위하거나 직장에서 근로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합원 같은 경우는 직원협동조합이라고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상호 제공이라든가 상호 이용을 하기 위한 조합 같은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라든가 신용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들을 분류할 때 하나의 이제 이러한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 협동조합의 성격을 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매출을 쉽게 1,000원이라고 하고 생산 비용이 750원이 들었을 때 250원이라는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250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협동조합이 어떤 유형이냐고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협동조합에서 잉여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먼저 일반 회사에서는 이것들이 이윤이라고 표현하지만 협동조합에서는 원가 경영의 원칙이 있습니다. 왜 원가 경영의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매출에서 생산 비용이 동일한 부분이 되어야지 잉여금이 존재하지 않아야 이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조합원들에게 이제 불필요한 비용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 경영이라는 개념들이 도입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협동조합이 무조건 회계적인 부분에서 연말에 매출과 지출이 해서 단기순이익이 0원이 돼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들 사업을 유보하거나 다음에 사업에 대처하기 위한 고유의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 경영이라는 것은 이제 원칙 정도로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250원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이제 자본주의적인 기업이라면 투자자들, 주주에게 배당하는 형태로서 투자자들의 이윤으로 환산되는 부분들이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면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구성원들, 그러니까 더 많이 이런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직원들을 늘리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들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잉여금을 이제 지출로 바꾸는 형태로 가게 되고요. 소비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조합원들이 어떻게 보면 250원만큼 비싸게 샀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원가 경영을 위해 판매 가격을 향후에는 750원 정도 수준까지 낮추는 형태로 노력을 하게 되고요. 사업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자, 그 조합원들에게 이제 더 너무 우리가 총출할 수 있는 금액 매출보다 저렴하게 구매했기 때문에 구매 가격을 높여서 생산 비용을 높여서 매출과 생산 비용을 동일하게 만드는 과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직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이 이제 실제로 직원들의 대상, 복리후생 비용, 급여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급여를 높여주거나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형태로 생산 비용을 매출과 유사하게 높이는 노력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협동조합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 잉여금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기여한 조합원 유형 대상으로 잉여금들을 배당하거나 사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경영 환경에서 매출액과 비용을 제외한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의 사용 용처에 따라 협동조합의 본질적인 성격이라든가 특징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설립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기인을 모집하고 정관을 작성하고 다시 이제 설립 동의자를 모집해서 창립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립 신고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발기인이 이제 총회를 통해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이러한 경영 부분들을 인계하고 그리고 조합원들이 투자금을 납입해서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는 절차를 통해 협동조합이라는 것들이 설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협동조합이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설립 절차를 본 강의에서는 일일이 설명하기는 너무 긴 과정이기 때문에 전국에는 또 이제 이러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도단위, 17개 도단위의 지원기관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회지역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원기관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지원기관에 문의를 하면은 이런 발기인 문의, 표준정관안, 그리고 설립 동의자를 모집하고 총회를 하는 절차에 대해서 안내받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 강의에서는 참고문헌은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했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지금까지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해했다라고 하면 다음 강의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그리고 자활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